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제품을 잘 팔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상세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썸네일을 찍어서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해야 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SEO 최적화를 통해서 제품을 최상단에 올려야지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썸네일을 잘 만들거나 이 제품을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올리면 제품을 많이 팔 수 있을까요? 분명히 썸네일이 좋거나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이 되면은 클릭 수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그 상세 페이지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구매 전환율이 높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썸네일이나 이 제품을 최상단에 올리는 거는 각 쇼핑몰들이 하고 있는 이 비용을 쓰는 마케팅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인데, 수백 년 전부터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이 마케터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고, 그러한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이 수많은 마케팅 책들로 집필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신사임당님이 추천해 주신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 전략, 이것도 안의 내용을 보면 마케팅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저와 같은 경영학도 학생들이라면 행동경제학, 소비자 행동론과 같은 그런 인간의 소비 패턴과 소비 행동에 관해서 분석해 놓은 책들이 정말 많고,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일맥상통해요. 뭐 설득의 심리학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한 검증된 마케팅 이론들을 이 상세 페이지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이 설득력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한 마케팅 이론들을 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 상세 페이지에도 지금 녹아 들어 있고 분명히 판매를 이뤄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이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이론이기 때문에 분명히 판매할 확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랜펠룬 테크닉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룹을 동전 던지기로 해서 A, B로 나눈다던가, 혹은 그냥 임의대로 A, B 그룹을 나눴을 때 같은 그룹에 속하면 뭔가 동질감을 갖고 부탁을 했을 때 더 잘 들어주고, 뭐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도 하고 서로에게 상대방에 있는 그룹보다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룹이 나눠지기 전에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랜펠룬 테크닉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 제 쇼핑몰이나 제품들의 특징되는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쇼핑몰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가성비를 추구하는 당신은 이미 제 쇼핑몰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소비자들을 우리 편인 듯이 만드는 그런 문구를 썼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대비 효과를 넣어서 감성비보다 가성비를 더 중시한 당신은 이미 우리 쇼핑몰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조를 하면 더 호감을 갖고 제 제품을 보도록, 그렇게 시작을 그랜펠룬 테크닉을 이용해서 넣어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지금 상세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인데, 설득 전문가들이 현대의 설득에 관하여 밝혀낸 6가지 사실인데, 이 중에서 상세 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광고에 새로운, 빠른, 쉬운, 개선된, 지금, 금방, 놀라운, 소개하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상품 판매가 증가한다. 광고에서 동물, 아기 또는 섹스 어필을 이용하는 것이 만화 캐릭터나 역사적인 인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 묶음 가격, 예를 들어 물건을 하나에 500원에 팔지 않고 2개를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종종 고객이 지각하는 제품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든다. 네, 이런 사실인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인에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슈퍼마켓에서는 눈높이에 진열된 상품이 제일 잘 팔린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눈높이에 진열한 상품의 판매와 비교할 때 허리 높이에 진열한 상품은 기껏해야 74%밖에 판매되지 않았고, 바닥 높이에 진열한 상품은 잘해야 57%밖에 팔리지 않았다. 요거는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눈에 손쉽게 손이 가고 눈이 가는 곳에 제품이 잘 팔린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처럼 지금 이런 뭐 새로운, 빠른, 뭐 개선된 이런 거는 지금 상세 페이지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이 묶음 가격 한 개에 얼마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묶어서 가격을 내서 팔면은 더 잘 팔린다는 거, 이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도 접목하면 매우 좋고, 또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위협 소구라는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두피 마사지라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소비자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리에 열을 빼지 않으면 당신은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감이 들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럼 반발심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머리에 열을 내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이 목, 어깨까지 피로를 풀 수가 있어서 머리로 혈액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같이 제시돼야지 반발심이 없다. 네, 뭐 요런 전략, 또 생동감 있는 메시지 효과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풍지를 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집안에 곳곳에 틈새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문풍지를 사용하시면 그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뭔가 이 빠져나가는 문틈은 저희 눈에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뭔가 딱 설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곳곳에 있는 문틈의 면적을 합쳐보면 농구공만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벽에 농구공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 바람이 농구공만한 크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열 손실이 많이 들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뭔가 머릿속에서 이 생동감 있게 그 틈이 그려지잖아요. 농구공만한 틈에서 바람이 막 들어오고 집의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이전에 얘기했던 광고보다 더 설득력이 있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자기 제품에 잘 활용을 해서 쓰면은 뭔가 더 확 설득력이 높아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예, 희소성의 전략이라는 건데, 다들 뭐 이런 거는 여기에 많죠. 호텔스 컴바니나 부킹닷컴 이런 데 보면은 뭐 마지막 잔여 객실 3개, 뭐 1개 이렇게 해서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그거를 쓰고 있으면 우리도 그걸 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 제품이 이제 나머지 재고 10개 소진되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뭐 중국에서 있는 재고 27개 모두 가지고 와서 이거 판매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제품이다. 여러분들만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다. 이런 거 그냥 마지막에 문구 하나 넣어주는 것도 앞에 있는 전략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당하는 거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넣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전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마칠 건데요. 리뷰를 쓰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도 마케팅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해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3자인 누군가가 그 제품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더욱 신뢰성이 있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제 자랑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누군가에게 제 칭찬을 했을 때 그때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런 이론인데, 그런 이유에서 이 리뷰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제품 산 사람한테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감사하다, 고객 감사 이벤트로 리뷰를 써주시면 4,1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안 써요.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많이 쓸 것 같죠? 정말 안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리학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선택지를 두 가지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리뷰를 쓰시면 3,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프리미엄 리뷰를 쓰시면 4,1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는 리뷰를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라면, 지금은 리뷰를 쓴다, 프리미엄 리뷰를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쓴다라는 선택지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이 쓰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소개팅하고 연애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영화를 보자고 할 때 혹시 금요일날 재밌는 영화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영화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재밌는 영화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면 토요일날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영화를 본다 안 본다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싫으면 시간 없는데요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보통은 그 초점이 이 이틀 중에 언제 보지 이렇게 맞춰진다, 인간이라면. 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안 쓰는 사람은 진짜 안 써요. 그러면 한 번 더 전략을 쓰자면 어떤 전략을 쓰면 좋냐 하면, 사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초점을 둬요. 집중을 해요. 이런 예가 있어요. 누가 돈을 준대요. 근데 첫 번째는 800만 원을 선택하면 100%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주되 15% 확률로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800만 원 100% 받는다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가 100%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100% 줘야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안은 800만 원을 100% 확률로 줘야 된다. 이거랑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주는데 15% 확률로 아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두 번째를 대부분 사람들이 고른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고 했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이 리뷰나 프리미엄 리뷰를 안 썼을 때 이거가 손해가 된다는 거를 돌려서 인식을 시키면 더 쓸 확률이 높아진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의 이론들이고 다 적용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쓸 때 당연히 소비자들의 문제 해결해 주는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런 전략들을 버무려 준다면 그 설득력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에요. 이거를 쓰면은 100% 팔린다는 아닌데, 분명한 건 확실히 판매율이 높아질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더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너무 길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다음번에도 다른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들에 대해서도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와,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